자 볼게요. 팔이 아파서 판서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시험 공부한다 그래 가지고 찍어 줄 테니까 볼게요. 자 지질 시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팔 아프거든. 그래서 앞글자만 써서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눠준 프린트 참고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질 시대를 나눌 때 우리 성카모레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생물종의 변화를 가지고 구분을 했다 그랬지. 근데 또 나누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 누대라는 게 있고 대라는 게 있고 기라는 게 있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대만 나와. 근데 선생님이 왜 요 두 개를 설명하냐면 얘네 두 개를 같이 껴서 이해를 하면 문제 풀기가 훨씬 쉬워. 공부하기가 훨씬 쉽거든. 그래서 이 기에서 뭐가 어떻게 연계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는 거 나올 때 더 이해하기 편하게. 자, 누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딱 그어 줄게요. 딱 둘로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누냐? 외우기 쉽게 해줄게. C1이라고 씁니다. C1하다 할 때 C1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로 나뉘어집니다. 시생누대, 원생누대 나누시고 자 여기 중요한 거 지금으로부터 7억 년 전에 나누어지는데요. 이 나누는 기준이 뭐냐? 생명체가 탄생을 했을 때 세포 하나가 세포 하나로 돼 있는데 혼자 먹고 싸고 다음에 이런 생물을 뭐라고 하는지 아냐? 단세포야. 그래서 단세포 생물에서 어디로 넘어갈 때 다세포 생물로 넘어가는 시기를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음. 자, 더 중요한 건 대라 그랬죠. 이 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앞글자만 쓸게요. 성칸부리아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생대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또 외워야 하는 게 뭐냐? 각 시대를 구분할 때 요 시기가 언제냐, 요게가 언제냐. 책마다 다르기도 하고 쪼끔씩 그 차이가 있긴 한데 선생님이 암기하기 쉽게 알려줄게. 선생님이 암기하는 방식으로 외우면 문제는 안 틀립니다. 자, 5.5억 년 전 이렇게 외울게요. 5로 끝낼 거예요. 얘는 2.5억 년 전. 얘는 0.65억 년 전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5로 끝냈죠. 암기하기 쉽게.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충 이 정도쯤이다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하고 중생대만 알면 돼. 신생대는 몰라도 됩니다. 자, 고생대는 선생님이 앞글자만 딱 써줄게요. 여러분들 프린트 참고하세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아기, 카모실, 대, 석, 폐 해가지고 페른기까지 기가 6개고요. 중생대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중생대는 트, 지, 백, 트라이아이스기, 지라기, 백악기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여기까지 언더스탠드? 자,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죠?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를 해서 문제에 적용을 시키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과학은 마찬가지야. 야, 4개로 나뉘어졌어 이렇게. 그럼 시험 문제 뭐 나올까? 네 생각해 봐. 뭐 내겠냐 시험 문제. 각 시기의 특징 물어보겠지. 순서는 기본이고 각 시기의 특징을 내고 그다음에 두 개를 비교하는 것도 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자, 각 시대의 특징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캄브리아대 같은 경우에는요. 단세포 생물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단세포 생물이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애가 누구냐면 남세 팔 아파. 남세균이라는 애야. 이 남세균이 뭐냐면 세균이잖아.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겠지. 근데 얘가 엽록소를 가지고 있었어. 엽록소가 뭐야? 광합성하는 물질이지. 얘가 가지고 있어서 최초의 광합성하는 생물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좀 쉽게 설명해 줄게. 얘를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우리 눈엔 잘 보이는데 지금 가장 비교가 잘 될 만한 게 녹조 있지.
우리 그 강물에 녹조 같은 거 끼잖아. 왜 녹조 같은 게 막 껴있어. 얘네들이 화석으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생각해봐. 야 겁내 작고 그다음에 얍실얍실하고 하니까 화석으로 남기 힘들겠지. 얘네들이 화석으로 남게 되거든. 어떻게 남게 되냐? 자 녹조라고 생각을 해보자. 녹조가 겁내 많았어. 근데 얘네가 죽었어. 그럼 가라앉겠지. 그럼 매일매일 강바닥에 1cm, 5cm씩 쌓여. 그럼 시체들이 쌓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녹조에 시체들이 쌓인다고 치자. 얘네들이 쭉 쌓이면 어떻게 될까? 두꺼워지겠지. 그럼 얘네들이 뭘 이루게 돼? 층을 이루게 되겠지.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스트로마 톨라이트라 그래. 화석으로 발견됐을 때 스트로마 톨라이트라고 하고요. 자, 이 남세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광합성을 하니까 산소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얘가 나온 순간부터 지구에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해요. 우선 어디부터 축적이 될까? 바다부터 축적이 되다가 바다에서 공기 중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해 갔어요? 자, 대기 중에 공기가 축적되는 시기는 언제야? 성캄브리아 시대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가 넘어가. 쭉 넘어가서 언제냐? 실루리아기에 얘네들이 많이 쌓였어. 그래가지고 자 우리 쉽게 가자. 화학적으로 하지 말고 지구과학적으로 하자. O2였는데 O3가 돼. O3가 많이 만들어진 거야. 얘네들이 많이 농도가 높아지면서 O3가 뭐죠? 오존이죠. 이 오존들이 쌓이면서 오존층을 만들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올 수 있겠지. 뭐가 나오냐? 산소가 처음으로 누적된 건 어디야? 대기 중에 축적되기 시작한 거는 성캄브리아대. 그다음에 오존층이 최초로 만들어진 거는 고생대지. 그럼 고생대에서 얘가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우리 일단은 단원명이 생물군의 변화잖아. 그죠? 어떤? 얘가 하는 역할이 뭐죠? 자외선을 차단하죠. 그러면 자외선을 차단함으로써 뭐가 출현하게 됐다?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됐다. 이게 진짜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요 과정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다세포 생물이 있는데 이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 시험 문제 나오는 에디아카라 여기다 써줄게요. 에디아카라 생물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미역처럼 생긴 애도 있고 납작한 애들도 있고 있어요. 그 사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보통 사진으로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낙엽잎 모양이나 이렇게 물속에 사는 그런 생물들 모양이 나오면 에디아카라 생물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성캄브리아 시대는 여기까지. 이것만 좀 알면 되고요. 얘가 연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캄브리아기부터 해서 쭉 요렇게 있는데 자, 요거 나옵니다. 추동물 물어봅니다. 왜? 고생대 때 처음으로 척추동물이 출현을 해요. 오케이? 네, 척추동물이 출현하는데 생물들은 어디서 탄생을 했지? 바닷속에서 바닷속에서 탄생했죠.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널 척추동물이 뭔지 아니? 뼈 있는 거 우리 사람처럼 등뼈 있는 거. 그죠? 등뼈에 있는 최초의 생물은 뭘까? 어류죠. 오케이? 자, 이 어류가요. 이거 안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르도비스기에 처음 어류가 출현합니다. 척추를 가진 애가 출현을 한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어류가 출현하고요. 잠깐만. 그러다가 오존층이 생겼잖아. 언제? 실루리아기 오존층이 생겼죠? 그럼 육상으로 생물이 출현하지. 물과 육지에 같이 사는 대표적인 애가 누구야? 개구리지. 그럼 개구리와 같은 애들을 뭐라 그럴까? 양서류라고 합니다. 선생님 팔 아프니까 앞글자만 쓸게요. 양서류가 출현하고 석탄기에 뭐가 출현하냐면 파충류가 출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아직 하나 두 개 덜 나왔어. 사람은 뭐야? 포유류는 새끼를 낳는 동물이지. 그럼 포유류가 언제 출현을 했느냐? 포유류는 중생대 트라이 아이스기에 처음 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하늘 나는 새 있지. 자, 새 같은 경우는
파충류에서 진화를 해서 요때 쥐라기 때 시조 새 들어봤나요? 자, 시조새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조류로 이렇게 진화한 순서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 진화한 순서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식물 물어봅니다. 식물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세 개만 가지고 얘기할 거야. 자, 첫 번째는 씨가 있는 동물을 크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속시식물하고 거시식물이거든. 그럼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속시하고 거시 중에 누가 더 진화를 잘한 거냐 이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생물들은 자손 번식을 하는 거가 본능적으로 작용하지. 씨를 숨기는 게 더 진화한 걸까? 씨가 겉으로 드러난 게 진화한 걸까? 숨긴 거겠지. 그래서 속씨가 맨 마지막에 나와. 이해 갔어요? 그래서 C의 최종 번호는 속씨다. 자, 외우기 쉽게 가겠습니다. 식물은요, 끝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끝에서. 써줄까? 자, 여기가 뭘까요? 속씨예요. 최종판이니까. 그 다음에 페른기에 나온 게 뭘까? 겉씨예요. 그 다음에 아마 실루리아기일 거예요. 실루리아기의 양치식물이 이렇게 나오겠다. 그 다음에 양치식물이 특히 많이 번성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석탄기야. 얘네가 땅에 묻혀가지고 석탄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 석탄이 많이 발견된 데서 석탄기거든. 얘가 번성한 데는 여긴데 어쨌든 최초 출현이 중요합니다. 최초 출현이 언제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요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성칸부리아대 대표적인 화석은 스트로마톨라이트, 에디아카라, 생물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생대의 대표적인 화석은 누구냐면 위에다 써줄게요. 삼엽충입니다.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애는 삼엽충이에요. 그 다음에 중생대는요, 암모나이트예요. 쓸게요. 팔이 아파. 신생대는요, 화폐석이에요. 화폐석. 이렇게 쓰겠습니다. 셋 다 대표적인 바다 생물이에요. 가장 많이 발견되기도 하고, 셋 다 대표적인 바다 생물인데, 교과서에 있는 사진을 보거나 문제를 풀면 참고가 되는데, 자, 쉽게 설명할게요. 얘 바퀴벌레 모양. 오케이? 얘 달팽이 모양. 알겠어요? 얘는 납작한 동전 모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폐잖아, 화폐. 동전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좀 추가를 하자면 삼엽충 말고도 갑주어라든지 그 다음에 필석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왜 그림 보면 밑에 무슨 화석인지 무조건 써 있어. 문제 보면.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공룡과 시종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생대 같은 경우는 매머드가 있겠죠. 매머드. 대표적인 화석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프린트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건 프린트 보면서 정리하면서 갈게요. 자, 첫 번째 환경을 물어봅니다. 성칸부리아대의 환경은 아직까지 오존이 없기 때문에 자외선이 강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생물들이 어디서 탄생했다? 바다에서 탄생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성칸부리아 시대에 단세포에서 다세포로의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고생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생대의 가장 큰 변화는 오존층의 형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하나 1학기 때 배웠던 게 연계가 되네요. 고생대 말에 자, 이거는 무조건 수능이야. 판구조론부터 시작해갖고 지지시대까지 연계되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은 판게아입니다. 판게아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이 판게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어, 여기다 할게요. 1학기 때 배운 거 말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데서 중요한 건 선생님이 이렇게 대륙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 4개의 대륙을 그려볼게.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게 이해가 가장 빠를 것 같아요.
팔이 아프고 빠듯이 안 그려지네. 자, 그냥 우리 1kg짜리라고 하자. 계산하기 편하게. 대륙 A, B, C, D가 있는데 각 변의 길이가 각 해안선의 길이가 한쪽이 1씩이래. 그럼 얘는 총 몇이야? 해안선이 4. 얘도 4, 4, 4지. 대륙이 떨어져 있을 때, 자 이거 중요하다. 해안선의 길이가 총 몇 나와? 16 나오지. 단위 생략할게요. 근데 이거 하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더라고. 자, 얘네들을 합쳐. 이렇게 합쳐졌어. 그럼 대륙이 합쳐지면 총 해안선의 길이가 몇 나오니? 여기가 2씩이니까 8 나오지. 그지? 그러면 해안선의 길이가 떨어져 있을 때는 16이었는데 8로 줄어들게 되지. 이거 이해 갔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우리 생물군의 변화 갖고 얘기하고 있지. 자, 해안선이라는 거는 얕은 바다야. 해안선 그중 얕은 바다지. 바다 생물들의 대부분은 얕은 바다에 살아. 왜 얕은 바다에 살까? 깊으면 햇빛이 안 들어가지. 얕은 데에 있어야 거기서 해초류가 자라고. 그죠? 얘네들을 먹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먹는 플랑크톤이나 이런 걸 먹는 또 물고기들이 생기고, 그죠? 그러니까 먹이가 풍부한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해안선하고 같은 말을 써줄게.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 해안선과 같은 말은 얕은 바다라는 의미로 천해저라는 말을 씁니다. 천해저. 그 다음에 대륙붕이라고 합니다. 대륙붕은요, 바다와 연결된 얕은 바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나중에 선생님 한번 더 정리해 줄게요.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태 이렇게 있거든. 몰라도 되는데 일단 지금 요 단어에서 대륙붕이라는 단어가 좀 나와. 대륙붕은 육지와 연결된 얕은 바다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봐. 판게아가 형성됐다라는 거는 천혜적 환경의 면적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줄었다. 대륙붕의 면적도 줄었다. 같은 말이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줄었다.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대륙들이 막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 잘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자. 야, 북극 쪽에서 여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 대륙이 남쪽으로 왔어. 그러면 여기에 살던 물이 어떻게 될까? 이 대륙이 남쪽으로 이동하면 물이 따뜻해지지. 그럼 여기는 차가운 물에 살던 애들이 적응 못하면 죽겠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생물들이 사는 환경이 크게 변하게 돼. 크게 변하니까 생물들이 어떻게 될까? 많이 멸종이 일어나게 되면서 중생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이거 판게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단어 중에 조륙 운동이라는 게 나오고 조산 운동이라는 게 나와.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말장난 치는 문제로 많이 나오고 실제로 수능에서도 조륙 운동과 조산 운동은 많이 나오는 단어야. 그러니까 요걸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조륙 운동과 조산 운동이 뭐냐? 일단 결과부터 써줄게. 조산 운동은 습곡 산맥을 만드는 운동입니다. 습곡 산맥. 습곡 산맥이 만들어진 거 1학기 때 배웠네. 대륙과 대륙이 뭐 할 때? 부딪힐 때, 충돌할 때죠. 그래서 수려면 경계에서 만들어진 운동을 조산 운동이에요. 산이 만들어지는 운동. 조산 운동이라고 하고 조륙 운동은 뭐냐면 육지 자체가 대륙 자체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운동이야. 이 내려갈 때를 고급스러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침강이라고 하고요. 융기라고 합니다. 이 단어들이 수능에 진짜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돼. 대륙 자체가 침강하는 경우 융기하는 거.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자, 예시가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탈리아에 물에 잠긴 도시 하나 있어. 아틀란티스는 전설적인 도시고 아틀란 도시도 마찬가지고 베니스 있지. 베네치아. 이거 예시면 이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바다가 여기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건물 3층짜리로 하자. 뭐 이렇게 건물 옛날 건물 3층짜리 이렇게 딱 지었어. 이렇게 지어놨는데 땅이 가라앉아. 땅이 가라앉으면 상대적으로 바닷물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올라가게 되지. 그래서 바닷물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렇게 잠기는 거야. 건물이 잠겨 있어.
거기 가면 베네치아 가면은 자동차가 거의 없다. 다 뭐 타고 다니는 줄 알아? 배 타고 다녀. 보트 타고 다니고. 왜? 도시 자체가 잠긴 거야. 아틀란티스가 전설적인 도시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얘가 어떻게 된 거야? 가라앉아서 완전히 들어갔겠지. 또 하나 신기한 게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워. 가라앉았던 애가 다시 육지가 다시 뭐 할까? 위로 올라올 수도 있겠지. 올라오는 걸 융기라 그러지. 이 융기를 하는 거야.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어떤 신전이 있어.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이 가라앉았어. 가라앉으면 거기에 신전의 기둥에 조개들이 달라붙어서 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네가 다시 육지로 올라왔어. 그러면 이 육지에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그 신전 볼 수 있지. 그럼 봤더니 신전의 기둥에 조개가 살던 집 모양이 있더라. 그러면 요 땅은 가라앉았다가 올라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육지의 침강과 그 가라앉는 거, 침강과 융기의 증거 이런 식으로 이거 중학교 시험문제 많이 나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거 있다. 선생님이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지구과학을 배우면 한국 지리가 쉽다라는 거, 세계 지리가 쉽다라는 것만 얘기했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남해안만 갖고 설명해 줄게.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서해안하고 남해안은 가라앉고 있다. 매년 가라앉고 있어. 동해안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 근데 남해안만 갖고 좀 설명을 해 줄게. 자 우리나라의 산맥 니들이 알고 있는 산맥 하나밖에 없잖아. 태백산맥. 하나 더 있니 혹시? 태백이 있으니까 소백이 있겠지. 소백이 있겠지. 소백산맥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노령산맥인가 뭐 이렇게 뻗어갑니다. 우리나라의 산맥들은 남해안으로 뻗어가요. 그러니까 산맥들이 항상 남쪽으로 뻗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 봐. 여기가 원래는 요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산이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산이었고 바닷물이 이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남해안은 계속 뭐 하고 있다 그랬지? 가라앉고 있지. 가라앉고 있으니까 요 바닷물은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야,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옛날에 산봉우리던 애들이 다 뭘로 변했을까? 섬으로. 그래서 남해안은 섬이 많은 다도해. 그다음에 해안선이 복잡하면 들어봤나? 디아스식 해안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융기와 침강 이거 좀 알아두시고 조류운동과 조산운동 비교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갈게요. 여기 볼게요. 그러면 판게아가 만들어질 때는 뭐가 활발하게 일어났을까? 조류운동이야, 조산운동이야? 조산운동이지.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꿔서 낼 수 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산이 만들어졌으니까 산 좀 하나 좀 알려주겠습니다. 자, 밑에다 써줄까? 어디다 써줄까? 여기다 써줄게요. 신생대 때 만들어진 산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높은 산이야. 그래서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하고 알프스 산맥이 신생대 때 산맥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 때는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안데스 산맥과 로키 산맥이 중생대 때 만들어졌고요. 고생대 때 만들어진 산맥이 에팔레치아 산맥하고 칼리도니아 산맥인데 몰라도 돼. 그냥 5글자 이상의 산맥이 시험 문제 나왔다. 90% 확률로 고생대야. 5글자 이상이면 고생대야 산맥 이름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산맥. 주로 나오는 건 얘네겠지. 최근에 만들어졌으니까. 알겠죠? 이거 하면 되겠고요. 자, 다시 프린트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고생대 읽어보면서 갈게요. 고생대 말에 대륙이 모여 초대륙인 판게아를 형성했다. 판해 충돌로 여러 차례 대규모 조산운동이 일어났다. 조산운동 설명했고요. 밑에 대체로 온난했으나 자 여기 후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이건 알고 있지. 매머드 살던 시기에 빙하기 있었다라는 건 알고 있지. 그죠? 여기 이제 사기라고 하는데 그냥 몰라도 됩니다. 신생대 말쯤에 빙하기가 강빙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 중생대는 내내 온난했다. 무슨 말일까? 빙하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왜? 고생대와 신생대는 빙하기가 있었는데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표는 선생님이 다 여기다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중생대 뒷장 볼게요. 자, 트라이아이스기 여기죠. 중생대 초반입니다. 초반. 초반. 트라이아이스기 쥐락이 백악기니까 중생대 초중반에 트라이아이스기
끝에 판기하가 뭐 하기 시작했다? 분리하기 시작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오히려 거꾸로 되지. 거꾸로 되니까 또 생물들이 살던 환경이 바뀌겠지. 그러면서 생물들이 멸종이 살짝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 밑에 기후 뭐가 중요하다고? 빙하기가 없었다. 네, 써주시고요. 자, 신생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수직 분포를 형성했고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다. 히말라야 산맥 써줬고요. 자,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굳이 기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밑에 있는 표는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지질시대에 관한 내용 끝나는데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뭘 추가할 거냐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시험 범위 끝나. 자, 멸종? 멸종? 멸종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대멸종. 대멸종이네. 책에도 대멸종이라고 나오고. 자, 대멸종 시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대멸종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자료가 주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배운 걸 바탕으로 자료에 적용을 해야 되고 선생님이 말한 거랑 틀리면 자료에 있는 걸 가지고 풀어야 돼. 뭐가 우선이야? 자료가 우선이야. 그래서 보통 그래프가 많이 주어집니다. 근데 선생님이 하는 거에서 거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 자, 대멸종에 관한 그래프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너무 아프다. 이번 시간 끝나고 병원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해주는 거야. 이번 시간 끝나고 병원 가니까. 자, 여기 Y축에 보면은 해양, 생물, 종의 수라고 돼 있을 겁니다. 뭐 상관없어요. 뭐 종의 수든 해양 생물 수든 같은 말이고요. 여기는 시기라고 써 있어요. 항상 그래프는 X축, Y축부터 확인하시고요. 자, 5.5억 년. 언제죠? 고생대의 시작. 그 다음에 여기가 2.5. 그 다음에 여기가 0.65. 자, 지금 주제가 대멸종이죠. 일단 대멸종은 언제 일어났을까? 요때 일어나겠지. 요때가 언제야? 고생대에서 언제 넘어갈 때? 중생대로 넘어갈 때. 그 다음에 요때가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갈 때지. 물론 여기도 일어났는데 여기는 자료가 많이 없어. 성캄브리아에서 고생대로 갈 때는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자료가 많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많은 5개를 가지고 대멸종을 설명했는데 일단 여기 2개는 찾았지. 그 다음에 또 알려줄게. 자, 고생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3개로 나눠. 3개로 나눠. 이렇게 3개로 나누면 초, 중, 말 이렇게 되겠죠? 어찌됐든 이렇게 3칸으로 나눴을 때 요 2개에서 대멸종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앞쪽에다 이렇게 그어놔. 원래 이렇게 2개 그어야 되는데 앞쪽만 쓸 거야. 그래서 총 5번의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0페이지에 있는 그래프 참고하세요. 그래서 해양생물군의 변화를 봤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잘 올라가고 있다가 여기서 대멸종이 일어났죠. 대멸종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될까? 그래프가 뚝 하고 떨어져.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뚝 하고 한번 떨어져.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을 해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대멸종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시기를 만나면 한번 뚝 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리면 이렇게 가다가 잘 가고 있었는데 다시 어떻게 됩니까? 뚝 떨어지는데 여기는 좀 많이 떨어져. 좀 많이 떨어져.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쭉쭉 올라가다가 다시 여기서 살짝 뚝 떨어지고 다시 쭉 가다가 이 시기 어떻게 될까? 또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해 갔어요? 자, 선생님 그래프의 이 높낮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가 중요하겠죠? 똑 떨어졌다, 똑 떨어졌다, 똑 떨어졌다, 똑 떨어졌다. 몇 번 일어났다? 5번.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쓰냐?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생님 좀 찾아봤는데
얘에 대한 자료는 많이 없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나오는 게 뭐냐면 1차에서 5차까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구의 기후가 뭐했다? 변했다. 크게 변했다. 라는 내용이야. 근데 1차는 요 내용밖에 안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자 2차에서 4차까지의 공통점은 뭔지 아냐? 화산 활동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야. 화산이 활동이 매우 활발했을 거라는 내용이고요. 자 보세요. 자, 하나씩 가는 거야. 3, 4차의 공통점은 뭘까? 이거 방금 배웠네. 고생대 말, 중생대 초. 황계아겠지. 그래서 황계아에 의해서 생물군의 변화가 크게 있었다. 너희들 다 알고 있는 거. 자, 요 5차 있죠, 5차. 자, 5차 때 공룡 멸종한 이유가 뭐죠? 소행성 충돌이죠. 여기도 소행성, 여기도 소행성의 충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내용. 그 다음에 얘는 물속과 관련된 건데 무산소화라고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야 무산소화니까 물속에 산소가 많이 없었다는 얘기야. 물속에 산소가 없으려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1학기 때 배웠네. 기체는 찬물에 잘 녹아 뜨거운 물에 잘 녹아? 찬물에 잘 녹아. 소금이나 설탕은 뜨거운 물에 잘 녹지만 기체 자체는 찬물에 잘 녹아. 근데 산소가 없으려면 물 자체가 어떻게 해야 돼? 약간 뜨거워져야겠지. 그죠? 그 다음에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하고 산소가 있지.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10배 정도 더 잘 녹거든? 그럼 지구의 이산화탄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은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고 산소는 적게 녹게 되겠지. 그럼 물속에 뭐가 많아지게 돼?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되니까 생물들이 우리 물고기 같은 거 아가미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로 숨 쉬잖아. 근데 이 산소의 양이 줄어드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될까? 그냥 가버리겠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자, 이 무산소화의 증거로 제시되는 게 뭐냐면 요 시기에 만들어진 지층을 살펴봤더니 얘가 많이 안 보이더라. FeO 이게 뭘까? 산화철이죠. 철이 녹으려면 산소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많이 안 보이더라. 무산소화. 됐죠? 공통점이. 근데 시험 문제는 얘가 나온다고 보겠지. 3차하고 5차가 가장 명확하니까. 알겠죠? 그러면 2, 3, 4, 5차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는데 왜 활발하냐? 소행성이 때리고 판게아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행성이 지구를 때리면 지구 내부에 충격이 전해지겠지. 그러니까 지구 내부에 충격이 전해지면서 얘네가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얘기고 화산 활동이. 여기 같은 경우는 땅이 움직이니까 땅이 움직일 정도면 또 땅 속에서 운동이 활발했다는 의미겠죠. 화산 활동이 활발했다. 그래서 요거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어찌됐든 하나 더 물어보면 생물군의 수는 줄었으나 대멸종이 일어날 때마다 생물군의 수는 줄어들지. 다양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다양성을 물어보는 거야. 다양성. 줄어요. 다양성은 늘어나고 있지. 대체로 이쪽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래프지. 그래서 대멸종된 생물군의 종의 수는 줄지만 다양성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증가했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이해 갔습니까, 이거? 자, 여기까지 하면 시험 범위 끝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줌 프린트 있죠? 니로스쿨에 올린 거. 자, 프린트 문제 질문 받는 시간 가질게요. 나